네, 오늘 제가 리뷰하거나 이제 좀 말씀드릴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유발 하라리의 책입니다. 뭐 유발 하라리 뭐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일단 뭐 훌륭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출신의 저명한 이제는 굉장히 세계적인 작가가 됐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옛날에 사피엔스 책을 여러 군데 이제 출판사에 이제 제안을 했지만 다 퇴짜맞다가 마지막에 선풍적인 인기를 이렇게 끌게 됐죠. 이제는 뭐 쓰시는 것마다 다 이제 굉장한 베스트셀러, 슈퍼 베스트셀러가 이제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전작인 이제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사피엔스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인간이 어떻게 이제 이 인류를,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해 냈는지 그걸 이제 재검증하거나 이제 밝혀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호모데우스는 인간이 점점 이제 신으로 이제 미래를 약간 좀 예측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그리고 이거 21세기는 이분이 물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초반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이런 가능성을 한번 말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머릿말에서 하찮은 정보들이 범람하는 세상에서는 명료성이 힘이다. 이런 걸 수 있다. 저런 걸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그런 기관들이 이제 힘을 얻어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도 나왔죠. 첫 번째 책에서는 인류의 과거를 개관하면서 하찮은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모데우스에서는 생명의 장기적인 미래를 탐사하면서 어떻게 인간이 결국에는 신이 될 수 있는지, 지능과 의식의 최종 운명은 무엇일지 생각해봤고, 이 책은 제가 줄 서놓은 것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통찰이에요. 이분이 지금 다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일부 기술적 도전, 이런 것만 봐도 이분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일부 기술적 도전, 그리고 거기는 환멸, 일, 자유, 평등 여러 가지 있고, 정치적 도전에는 공동체, 문명, 민족주의, 종교, 이민, 굉장히 이제 글로벌한 이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절망과 희망, 테러리즘, 전쟁, 겸손, 신, 세속주의, 전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은. 그리고 진실은 무지, 정의, 탈진실, 공상과학 소설, 미래는 영화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 그다음에 회복 탄력성, 교육, 의미, 명상. 근데 결국 오늘 말씀드릴 이거를 원래 리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복잡한 얘기고 너무 광범위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리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리뷰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요 명상 때문에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예요. 명상 때문에. 요거를 이제 오늘 리뷰를 한 다음에 다른 친구한테 좀 보여주면서 이거 명상 좀 관심을 좀 가져봐라 얘기를 하려고 오늘 리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줄쳤던 거 한번 기록으로 한번 남겨볼게요. 이게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AI를 또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직관이나 이제 감정적으로 어떤 걸 정했다, 랜덤으로 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랜덤이 아니라 어떤 패턴 인식으로 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익숙한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찍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AI는 그거를 더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은 인간보다도 더 빠른 시간 내에 최적의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I는 장점 여러 가지 있죠. AI가 보유한 비인간 능력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는 연결성과 업데이트 가능성이다. 통합 컴퓨터 시스템은 연결성의 이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개별성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보호해야 할 궁극의 목표는 사람이지 일자리가 아니다. 남아도는 운전사와 의사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된대. 찾아야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마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휴먼 케어 산업은, 이건 줄쳤어요. 제 얘기 같아서. 휴먼 케어 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 일자리의 보루로 남아있을 것이다. 연장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간 노동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기도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표시해놔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감정이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다. 생화학적인 과정의 결과물일 뿐이다. 결국 알고리즘이다. 인간은 AI와의 경쟁하는 대신 AI를 정비하고 활용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50년 고용시장은 인간 AI의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이 두드러진 형태가 될 것이다.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2050년엔 굉장히 임계점으로 여러 가지가 바뀔 거예요. 우리가 매년 보고되고 있죠. 2018년, 2019년 미래 보고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매년 나와서 저도 2017년까지는 읽었고 2018년은 작년에 읽었는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돼서 이제는 읽지 않아요. 그리고 2045년 이후에는 어떤 임계점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예상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갈 뿐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어떤 예상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불확실성, 복합성, 복잡성. 그리고 2050년 무용계급이 출현하는 원인은 일을 하지 않는 계급이 출현하는 원인은 일자리의 절대 부족이나 관련 교육의 결여뿐 아니라 정신 근력의 부족도 포함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신 근력의 부족도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일자리가 없으니까 일을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제 생각에는 무용계급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사회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잠재적 해법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얘가 좀 풀어서 내봐요. AI는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테고 따라서 인간 고용자는 반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직업을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바꿔야 되는데 사람들이 얘기만 하지 자기들의 직업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아요. 투잡 이런 식으로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빨리 배우고 빨리 적용해야 되는, 그러니까 빨리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잊혀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을 안 하는 계급이 될 거예요. 가장 크게 성공하는 아이스크림 판매자는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글 알고리즘이 최상위에 올려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선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인간의 시선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는 사실을 안다. 이거는 그냥 딴 거 같은데 제가 칼로리 엄청 많이 먹거든요 요즘에. 외로워서 그런지. 하루에 1000에서 1500에서 2500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 이상은 무엇이든지 사치다. 기본 보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나온 건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인 조건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대에 더 크게 좌우된다. 상대적인 거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기대는 조건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본인이 주위에 본인이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거나 조금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보다 못하다면은 굉장히 본인은 부유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걱정해야 할 일은 인간의 권위가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자유주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디지털 독재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사람의 정말 진정성으로 다가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중들의 선호도를 파악해서 어떤 그 알고리즘을 파악하면은 그게 그 대중들이 자기를 뽑아줄 수 있게 정책을 내놓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그 알고리즘을 알면은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기서도 계속 나가지만 중국에서는 텐센트, 중국의 검색 엔진이 하나 있고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게임 기업이지만 걔네도 알고리즘을 열심히 지금 파고 있대요. AI를. 그리고 당연히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얘네들은 당연히 지금 정보를 계속 모으고 있는 거예요. AI도 키워가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정보의 독점이 이어지고 있죠. 대처, 수상이 옛날에 얘기한 거예요. 사회 같은 것은 없다. 실제하는 것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살아있는 테피스트리다. 우리 삶의 질은 서로가 자신에 대해 얼마나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국민 투표와 선거는 언제나 인간의 느낌에 관한 것이지 이성적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만약 민주주의가 이성적인 의사결정의 문제라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투표권을 혹은 그 어떤 투표권도 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는
진짜로 객관적이라면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투표는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영국 국민 개개인에게 어떻게 느끼십니까? 라는 거예요. 느낌이에요. 투표는. 선거와 국민투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묻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거는, 투표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음에 대한 이런 의존은 자유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누군가가 인간의 마음을 해킹해서 조작하는 기술을 얻게 되면 민주주의는 감정의 인형극으로 돌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리 아까 얘기했구나. 알고리즘의 귀 기울기. 권위는 다시 이동할지 모른다. 이번에는 인간에게서 알고리즘으로 말이다. 다가오는 기술혁명은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바로 개인의 자유라는 생각의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감정은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화학적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팍, 그것도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직관이나 영감, 자유 이런 게 아니라 계산을 기반을 둔 것이다. 중간에 있는 사유를 건너뛰었을 뿐이지 굉장히 객관적인 계산의 기반을 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알고리즘은 수백만 년 전에 이르는 진화를 거치면서 연마된 것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느낀다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한 생화학적 기제가 있는 객관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만간 컴퓨터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정보다 더 나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엄청난 두 가지 혁명이 합쳐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인간 신체, 특히 인간의 뇌와 감정의 신비를 해독하고 있고, 컴퓨터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유례없는 데이터 처리 능력을 선사하고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해서 그렇지 같이 이거를 합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다음에 권위는 아마 인간에게서 컴퓨터로 이동할 것이다. 결국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컴퓨터로 이동할 것이고, 이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늘 환자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아프지 않다고 느꼈는데 그 컴퓨터에 의해서 스캔된 나는 항상 어디가 부족하거나 어디가 아픈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맨날 고쳐지니까 항상 건강하긴 한데, 건강하지만 고쳐져야 할 게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환자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의료 상태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런저런 알고리즘 추천을 따르게 될 것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도 나오고 딴 데서 나오지만, 호모데우스도 나오지만, 인간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젠 우리 다음 세대부터는. 우리 세대도 굉장한 부자는 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유발 하라리가 약간 동성애자 같아요. 여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관없죠 뭐. 아마존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없다. 평균적으로 우리 인간보다 낫기만 하면 된다. 그 정도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얘네들은 추천하는 거 있잖아요. 레커멘데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점점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AI가 주는 유튜브의 추천 프로그램이나 영상들을 우리가 재밌게 더 보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은 더 거기에 맞는 영상들을 얘네가 막 갖다 줘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게 훨씬 더 개인한테는 더 맞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무인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가 공감이 있어요. 알고리즘이 인간 운전자로부터 역할을 넘겨받기 위해 반드시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 뭐 99%는 되는데 1%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그 테슬라가 지금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 나왔다고 맨날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지만 99% 이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왜냐면 인간보다 낫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사고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은 엄청 사고가 많이 내는데, 지금 여기도 계속 나오지만 자동차 사고로 지금 테러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 자동차 사고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